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보시나요? 저는 평생 단지 겉모습과 가진 게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하대하고 막말하는 시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인성, 외모, 최선, 그 무엇이 기준이든 간에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멸시하고 하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지 않나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니까요. 내가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 알고 보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안에서처럼 말이죠. 저는 곧 당당히 이혼녀가 될 예정인 30대 여자 박지은입니다. 평소 유튜브 막장 드라마를 즐겨보는데 정말 말도 못할 막장 집안이 많더군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왜 진작 이혼하지 않고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지 답답할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 저도 그 답답한 사람들 중 하나였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야기 한번 보내려고 해요. 저도 제가 바보 같았던 거 아니까 너무 똑같은 말은 말아주세요. 그럼 한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여유롭지도 않은 가정 형편이라 말 그대로 남들이랑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가족들끼리 가끔 외식도 하고 치킨이나 피자도 시켜 먹고 여름 휴가로 해외 여행은 아니지만 국내 여행 정도는 갈 수 있는 수준이었죠. 옷이나 가방, 신발 같은 것들은 메이커보다는 마트에서 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 특정 브랜드의 점퍼가 유행할 때에도 저는 엄마가 사주신 야상 점퍼로 만족했습니다. 한 달 용돈으로는 가끔 학교 매점에서 빵을 사 먹거나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 먹을 정도는 되었으니까 특별히 불만은 없었어요. 평범한 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은 그냥 24평짜리 오래된 주공 아파트였고 아빠 차도 비싸지 않은 국산 준중형차. 그리고 가정주부였던 엄마는 명품백 하나 안 가지고 계셨죠. 부모님은 항상 저와 동생에게 절약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전기를 잘 끄지 않거나 물을 낭비하면 야단치시기도 했죠.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대학 가고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벌게 된 이후에도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는 성격이 되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여전히 저희 집이 남들처럼 평범한 수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죠. 제가 취직하고 회사 다닌 지 1년 정도 되었을 무렵 부모님께서 저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하나 해주셨어요. 바로 강남에 있는 건물 하나를 제 이름으로 구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에 강남에 있는 건물이라니 전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빠가 다닌다던 회사의 사장은 아빠였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은 브랜드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주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저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그런데 왜 여태까지 돈 없는 척 했어요? 좋은 집이 있으면서 왜 여기서 살고 돈 많으면서 왜 명품도 안 사세요?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은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게 돈이다. 씀씀이가 커져버리면 나중에 돈이 없을 땐 어떻게 살겠니? 저는 아빠 말이 이해가 갈 듯 말 듯 했어요. 그래도 있으면 있는 만큼 누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편하게 살면 좋잖아요. 돈을 흥청망청 다 쓰자는 것도 아니고. 난 학교 다닐 때 돈 아끼느라 자판기 음료수도 300원짜리만 뽑아 먹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밝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자 아빠가 과거를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너도 취직했잖니. 너희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건물 줬으면 공부나 열심히 했겠니? 내 힘으로 어렵게 준비해서 취직이나 했겠냐고. 물론 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간절함이 없는 법이다. 앞으로 네가 살 날을 생각하면 너무 일찍부터 풍족하게 하는 게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어. 물론 이건 네 동생 지안이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 지안이는 아직 졸업 전이니
오늘 들은 얘기는 너만 알고 있어라. 저는 아빠의 말이 어렴풋이 이해가 갈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 아빠의 말대로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진 게 많았다면 취직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돈을 흥청망청 썼을 것 같았거든요. 월세 나오는 걸로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뭐 하러 일하냐는 생각이 들어 아무 일도 안 하고 발전 없이 살았겠죠.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건물을 받은 이후에도 회사를 관두지 않고 평소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매달 나오는 180만 원 가량의 월급은 건물 월세로 받는 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돈을 번다는 그 사실이 뿌듯했어요. 연차가 쌓이면서 업무 능력도 좋아지고 인정도 받고 또 매년 조금씩이라도 연봉이 늘어나니까 그게 또 재미가 있었죠. 물론 저에게 그 건물이 없었더라면 회사 생활에 이렇게 재미를 느끼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생활비에 허덕이면서 한 달 벌어 한 달 살았다면 회사 생활이 지옥 같았을 수도 있겠죠. 돈 때문에 억지로 일한다는 생각에 조금만 일해도 스트레스 받고 매일매일 회사 때려치우는 상상을 하면서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의 삶에 여유를 주신 아빠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빠도 회사를 그만큼 키우기 위해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저는 거기에 무임승차해서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주신 재산에 저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재테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유튜브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엄마 아빠에게도 물어가면서 열심히 배웠죠. 그리고 제가 30대 초반이 될 무렵 저는 아빠가 주신 건물과 비슷한 규모의 건물을 하나 더 갖게 되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만약 아빠가 하나도 안 주신 건물이 없었다면 제가 회사 다니면서 번 돈만 갖고는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었겠죠.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에 저의 노력, 그리고 운까지 따라주니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저에게 잘했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강남에 건물을 2채나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제 직장 동료들은 물론 친한 친구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처럼 평범한 회사에 평범한 차를 타고 다니며 옷도 중저가 브랜드로만 사서 입고 다녔어요. 솔직히 친구들은 명품도 사 입고 그러던데 전 이상하게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비싼 돈 주고 명품 하나 살 바에는 싼 옷을 여러 벌 사는 게 돌려 입기도 좋고 더 가성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검소하게 생활하는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30대 초반이 되자 5년 전부터 만나온 남자친구 강형민이 결혼 얘기를 슬쩍 꺼내더라고요. 본인도 저도 이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화목한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승낙했습니다. 결혼 그리고 시어머니의 시작된 무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서로 모아놓은 돈과 연봉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할 거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은아, 강서방한테 건물 얘기는 꺼내지 마라. 저는 왜요? 라고 아빠한테 물었어요. 결혼하려면 다 솔직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돈을 보면 없던 욕심도 생기는 거야. 나중에 네가 애도 낳고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거든. 그때 얘기해도 될 것 같구나. 저는 아빠의 이 말에 의문이 들어 이렇게 여쭈었어요. 아빠, 근데 재산을 속이면 사기 결혼 아니에요? 괜히 나중에 분란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러자 아빠는 허허 웃으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미리 말하면 지금 분란이 생길 수도 있단다. 그리고 없는 재산을 있다고 속인 것도 아니고 그 반대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니? 지금 너희 벌이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말이야. 나중에 내 사위로서 믿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강서방한테도 너만큼은 아니지만 뭐 하나 해주마. 저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아빠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제가 돈이 많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남자친구의 사랑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고 신혼집은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하나하나 집안을 같이 꾸미는 재미도 있었고 주말에 같이 소파에 앉아 영화 보는 것도 너무 좋았죠. 굳이 멀리 여행 가지 않아도 굳이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니 사소한 모든 것들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서만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행복한 생활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때문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지와 이혼한 후 홀로 사셨어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살았지만 지금은 분가해서 나왔으니 그 집에 혼자 계셨죠. 솔직히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인상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마치 자기 아들을 뺏어간 사람인 양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는 결혼 전 식사 자리에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민아, 결혼하면 집에 매주 와야 한다. 엄마 버리고 가면서 그 정도는 해야지. 너 설마 엄마보다 이 마누라가 더 중요한 건 아니지?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마마보이 기질이 전혀 안 보였는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좀 집착하는 스타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남편의 발을 톡 치고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결혼했으면 새로운 가정을 이룬 건데 아들만 떼어놓으시면 서운하시죠. 저희도 부모님 곁을 떠나 사는 게 익숙해져야죠. 그리고 별일 없으면 매주는 아니어도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기분이 나쁘신지 젓가락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우리 형민이랑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떨어져 봐서 그래요, 아가씨.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고 동생도 있지만 나한테는 우리 형민이밖에 없거든.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긴 가족의 아들뿐인데 그마저 장가가 버리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머님 현 상황에 익숙해질 때까지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저는 남편과 거의 2주에 한 번씩 시댁을 방문했어요. 어머님은 보험 일을 하고 계셨는데 갈 때마다 저에게 보험을 들라고 하는 바람에 골치가 좀 아팠습니다. 제 것 하나 들었는데 저희 부모님과 동생까지도 들으라고 하시더군요. 그것까진 좀 아닌 것 같아서 거절하느라 정말 애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도움을 안 줬다는 이유로 저희 친정이 가난한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절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웃긴 건 어머님도 절 결혼에 돈 한 푼 안 보태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어머님 댁에 방문할 때마다 어머님이 은근 저를 깔보며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갈 때는 식사 준비도 돕고 설거지도 돕고 하다 보니 편한 옷을 입고 갔는데요. 처음에는 옷 가지고 트집이라고 잡으셨어요. 시댁에 명품 옷을 입고 갈 이유도 없거니와 제가 명품이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과 같이 식사 준비하던 중 어머님이 갑자기 제 목 뒷부분을 뒤집더니 혀를 쭈쭈 차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구질구질하게 이런 거를 입고 다니니? 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전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인터넷에서 10,000원짜리 샀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싼 거니까 품질이 있다위지. 앞뒤 기장도 안 맞고
넌 이걸 옷이라고 입으니? 이 서방이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고 하지 않든? 그 말을 들은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앞뒤 기장이 다른 건 언밸런스 스타일이라 그런 건데 그게 예뻐서 일부러 그런 디자인으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원래 이렇게 디자인된 옷이에요. 그리고 품질도 가격 대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비싼 옷 사서 입다가 김치 국물이라도 튀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싼 거 사서 여러 벌 바꿔 입는 게 낫죠. 그리고 오빠도 이런 거 좋아해요, 어머니. 그러자 어머님은 혀를 끌끌 차며 인상을 쓰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마누라한테 네 옷 후지다고 직접 말하겠니? 너도 참 눈치 없다. 아무리 없이 자랐어도 그렇지. 이렇게 후줄근하게 다녀서야. 어머님은 제가 평소에 회사에도 이러고 다니는 줄 아시나 봐요. 그냥 집안일도 해야 하니 편하게 입고 간 것뿐인데 이게 그렇게 꾸중 들을 일인가요? 저는 더 받아치고 싶었지만 괜히 말대꾸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비싼 옷 입으면 본인 아들 돈 갖다 쓴다고 뭐라 한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반대로 싼 옷을 입어도 난리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댁에 갈 때만 입으려고 비싼 옷을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로 했습니다. 건조기가 불러온 또 다른 갈등. 하지만 어머님의 무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결혼 후 집안일을 같이 했었는데 둘 다 직장인이고 바쁘다 보니 집안일을 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빨래가 제일 문제였는데 저희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다 보니 아무리 옷을 여러 번 빨아도 옷에 묻은 개털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빨래를 말린 후 돌돌이라고 하나요. 접착 테이프 같은 걸로 털을 떼어내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번거로웠어요. 돌돌이 리필 테이프도 자주 갈아줘야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 결혼한 제 직장 동료가 이번에 건조기를 샀는데 너무 좋다면서 계속 자랑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 건조기 쓰는 집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과 상의해서 건조기를 할부로 샀죠. 비싸긴 하더군요. 그런데 구입한 건조기가 오고 나서 사용해 봤는데 이게 웬걸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빨래를 넣을 필요도 없이 건조기에 돌려만 주면 1시간 안에 뽀송뽀송하게 건조되어 나오니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강아지 털도 건조기에서 다 걸러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편할 수가. 저희 집 강아지 털이 긴 털이라 평소에 어두운 색 옷을 못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검정색 옷도 마음대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비싸긴 하지만 남편과 저 모두 건조기 구입에 완전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며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 오자마자 집안 살림을 이리저리 뒤지더니 건조기가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얘, 이거 뭐니? 왜 건조기도 샀니? 그래서 전 어머님께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얼마 전에 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건조기 쓰니까 뻣뻣했던 수건도 뽀송뽀송해지고 빨래 건조대도 필요 없고. 제가 한참 말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말을 뚝 끊고 갑자기 표정을 굳히셨어요. 예, 너 우리 형민이랑 결혼하더니 아주 돈이 썩어 넘치는구나. 빨래 넣는 게 귀찮으면 얼마나 귀찮다고 아주 부잣집 마나님 다 됐구나, 그지? 저는 신나서 얘기하는 건데 어머님이 비꼬면서 말씀하시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죠. 어머니, 요즘 젊은 부부들은 건조기 많이 써요. 맞벌이라 서로 바쁜데 집안일 편하게 하면 좋죠. 어머님 댁에도 하나 놓아드릴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말에 버럭 화를 내셨어요. 야,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다 따라할래?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 못 들어서? 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100만 원도 넘는 거 아냐?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우리 형민이 아니었으면 이런 것도 못 써보려니. 아휴, 사치 좀 그만 부려라. 아니, 건조기 하나 샀다고 막말까지 하시니 저도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들이받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라 참았어요. 서운하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대충 달래드렸죠.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반찬 얘기를 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건조기가 뭐 별거겠어요. 건조기 한 대 값이 제가 가진 건물 월세에도 한참 못 미치는데 어머님은 제가 돈이 없는 줄 아시니 사치 부리는 줄 아셨겠죠. 저는 자꾸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게 너무 서러워서 재산을 오픈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하셔서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자잘하게 어머님이 절 무시하는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에게 말해보았지만 남편은 이러더군요. 당신이 좀만 참아. 우리 엄마 어릴 때부터 혼자 나 힘들게 키웠잖아. 본인은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스스로 다 하고 힘들게 살아오셨으니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옛날 분이시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자. 전 너무 답답했지만 그래도 남편 낳아준 어머니니 조금만 더 참아보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머니랑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 만나는 횟수라도 줄이자고 했죠. 그래서 원래 2주에 한 번씩 시댁을 방문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나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내 밭이 안 좋으니 수확이. 막말과 아이 문제 결혼한 지 3년째. 저와 남편은 아이를 원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어머님은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꾸 어머님이 소식 없냐고 물어보시더니 하루는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넌 도대체 언제 가질래? 나이가 지금 34인데 노산인 거 모르니?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대를 이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안 그래도 아이가 안 생겨 속상한데 어머님까지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거 아니에요. 안 생기는 걸 어쩌나요. 조만간 병원 가서 난임 검사 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그리고 그 이후 남편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저희는 문제가 없고 남편 문제였습니다. 아예 불임까지는 아니지만 임신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어머니가 또 저에게 전화로 아이 얘기를 다그치시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오빠 문제라고 하네요. 저도 애 가지고 싶은데 그러려면 오빠가 운동도 하고 술도 끊고 관리해야 된대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더니 화난 말투로 이러시더군요. 이게 지금 어디 우리 형민이 탓을 해. 야, 작물이 좋아야 수확도 잘 되는 법이다. 네, 밭이 안 좋으니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지. 저는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까지 했는데 저리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억울해서 이렇게 반박했어요. 병원에서 저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 왜 제 탓만 하세요? 그러자 이어진 어머님의 말씀은 정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 말이면 다 맞냐? 넌 의사가 죽으라면 죽을래? 참나! 넌 도대체 시집 와서 하는 게 뭐냐? 집안일은 세탁기, 건조기가 다 해줘. 애도 안 낳아줘. 아주 우리 형민이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의사가 전문가인데 의사 말을 듣지 누구 말을 듣나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첨단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서 피검사다 뭐다 하고 나온 결과인데 말이에요. 전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난 어머니한테서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어요. 네가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아니냐면서 화를 내는 문자에도 답장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고요.
노력해야 하는 건 당신인데 어머님은 내 탓만 하시니 아이 낳고 싶지 않다고요. 남편은 자기가 잘하겠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제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자 어머님이 주말에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토요일이었지만 남편은 일이 있어 출근했고 저는 평일 야근을 많이 해서 너무 피곤했던 탓에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쿵쿵거리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나가보니 어머님이었죠. 제가 없는 척 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잠옷 차림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다짜고짜 핀잔을 주시더군요. 너 아주 살판났구나. 네, 서방은 주말에 힘들게 일하러 갔는데 늘어지게 자는 걸 보니 아유, 우리 형민이 불쌍해서 어찌할꼬. 내가 이런 년을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다 들리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인상을 쓰고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커피라도 먼저 내드렸을 텐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가 않더군요. 저는 막 신발을 벗고 들어오려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만 힘들게 일하는 거 아니고 저도 힘들게 일해요. 저도 어제까지 매일매일 밤 11시까지 일했다고요. 평일에 못 잔 거 하루 몰아서 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화를 내주시더군요. 너는 오늘 쉬잖아. 불쌍한 우리 형민이는 일하러 가고 너는 주말에도 일하는 네 서방이 불쌍하지도 않니? 너 먹여 살리느라 우리 형민이 등골 휘는 거 마음 아파서 못 보겠다. 아, 정말 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참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빠가 저를 먹여 살리다니요. 같이 벌어서 같이 쓰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가정주부인 줄 아세요? 어머니는 제 말에도 일관되시는지 계속해서 다그치셨습니다. 여자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너 자꾸 돈 번다고 유세 떨 거면 차라리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나 있어라. 꼴랑 몇 푼 번다고 어디서 유세야 유세는. 회사 핑계로 그렇게 집안일도 안 하고 우리 형민이만 고생시킬 거면 그냥 집에서 네 서방 뒷바라지나 해. 저는 너무 열받아서 방에 들어가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나와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보이세요? 저랑 오빠랑 월급 이걸 차이 안 나요. 그것도 제가 10만 원 더 많이 받는다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월급 명세서를 빤히 보더니 손으로 톡 치면서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10만 원 더 벌면 뭐하냐? 분명 가난한 내 친정에 갖다 바칠 테지. 저는 정말 답답해서 미칠 뻔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갖다 바치긴 뭘 갖다 바치나요? 오히려 시댁에는 갈 때마다 식사 대접에 선물을 과일 이것저것 사다 바치지만 친정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바라시는데요.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하려던 찰나 갑자기 누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등장한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일이 금방 끝날 일찍 퇴근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냉랭한 분위기에 당황한 듯 저를 힐끗힐끗 봤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 둘이 싸웠어요? 저는 너무 머리가 지끈거려 이마를 손으로 짚고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옳다구나 하고 남편한테 가서 일렀어요.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말이죠. 형민아, 이 마누라가 이혼만 타령하네. 너 전현하고 계속 살아야겠니? 전현하고 계속 있다간 내가 제명에 못 살고 일찍 죽을 것 같구나. 나도 저런 여우녀는 더 올려서 호적에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갈라서야겠다.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내가 번 돈 친정에 갖다 바치는 줄 아셔서 당신이 말해봐. 그게 사실이야? 그러자 남편이 본인한테 거의 안겨있는 어머님을 억지로 떼어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엄마. 그거 아니에요. 처가에 갖다 바치긴 뭘 갖다 바쳐.
그냥 우리 둘이 벌어서 우리끼리 쓰는 건데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진정하세요. 그런데 남편의 말에도 어머님은 믿지 않고 한마디 더 쏘아붙이시더군요. 네가 전현한테 아주 단단히 홀렸구나. 전현이 그리 말하라고 시키더냐. 저는 거기까지 듣고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 후로 남편이 잘 달랬는지 금방 집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앞으로 어머님 우리 집에 못 오시게 하라고요.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알아서 잘 단속하라고 말했죠. 남편은 알았다고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 한동안은 잠잠하길래 잘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선을 넘은 막말과 건물주의, 분노.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되었을 때 제 화를 폭발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과일을 참 좋아하시는데 요즘 열대 과일을 맛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참외나 수박 같은 국산 과일을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망고나 리치, 패션프루트 같은 열대 과일이 맛있다면서 많이 사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친정 부모님이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오랜만에 남편이랑 갔는데 엄마가 애플망고를 몇 개 깎아주시더군요. 애플망고가 원래 좀 비싸잖아요. 저도 노란 망고는 많이 먹어봤어도 애플망고는 처음이었는데, 아,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괜히 비싼 게 아니었어요. 저랑 남편이 너무 맛있게 잘 먹자 엄마가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3kg짜리 한 박스를 주셨어요. 6개 정도 들어있어서 후숙시키며 먹으면 꽤 오래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받아온 애플망고는 상온에 놔두고 며칠 후숙을 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후 3개 정도 남았을 때 더 익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이 애플망고가 말썽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 말썽이 아니라 그 인간과 연을 끊게 해준 보물이었네요. 지난번 어머니와 싸운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저희가 시댁에 방문도 안 하고 집에도 못 오게 하니 답답하셨나 봐요. 남편을 통해서 저랑 잘 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더라고요. 전 솔직히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이랑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어머님과 평생 안 보고 살기는 힘드니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신다길래 서로 오해도 잘 풀고 잘 지낼 겸 오랜만에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죠. 저는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마트에 들러서 다음날 먹을 음식 재료들을 잔뜩 샀어요. 어머님이 닭볶음탕을 좋아하셔서 닭 2마리랑 감자, 양파 등등 넉넉하게 사고 그 외에 반찬거리들도 샀죠. 저는 집에 가자마자 양념을 만들어 닭을 재워두고 다른 반찬들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점심때쯤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화해하기로 했으니 과일이라도 하나 사서 오실 줄 알았는데 빈손이시더군요. 평소 저희에게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 말고는 뭘 사주신 적도 없던 분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재워둔 닭을 꺼내서 끓이고 열심히 상을 차렸어요. 한 상 푸짐하게 차려서 내놓으니 기분이 좀 풀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든 닭볶음탕이 맛있으신지 한 그릇 더 달라고 하시고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솔직히 네가 며느리로서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이미 결혼시켰으니 별 수 있겠냐. 우리 형민이가 좋다는데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너도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버릇없게 말대꾸하고 그런 거 아니다. 앞으로 주의 좀 해라. 저는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참았어요. 이왕 화해하기로 했는데 또 싸우기 싫어서요. 그래서 그냥 네네 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저는 식탁을 치우고 애플망고를 꺼내 왔어요. 과일을 꺼내 자르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너 그것 또 뭐니? 저는 어머님이 애플망고가 뭔지 몰라서 물으시는 줄 알고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아, 이거 애플망고라고 하는 과일이에요.
먹어봤는데 엄청 달고 맛있더라고요, 어머니.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눈을 부라리시면서 저에게 화를 버럭 내셨습니다. 누가 그걸 몰라? 야, 너 진짜 안 되겠구나. 내가 돈 아끼라고 몇 번이나 말했니? 돈도 없는 거지? 같은 년이 비싼 과일까지 먹어. 갑작스러운 막말에 저도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있는 손을 부들부들 떨자 남편이 나서서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왜 그래요? 이거 장모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비싸서 이번에 처음 먹어본 거야. 그러자 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군요. 뭐? 장모? 아이고, 참나. 돈도 없는 양반들이 과일은 비싼 걸로 찾으시네. 그러니까 가난을 못 벗어나고 아직도 그 꼴로 살지. 형민이 너 당장 전형 갖다 버려. 너 이러다가 가난한 전에 부모 나중에 똥수발하고 살래. 당장 이혼해.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눈이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동안 돈 없다고 무시한 거 다 참았는데 우리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막말을 하는 걸 보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어머님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이혼할게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잘 됐다는 듯 박수까지 치며 저한테 이러셨어요. 그래? 당장 이혼해. 그리고 너 우리 형민이 거 티끌 하나라도 갖고 나가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거지 같은 년.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꺼져. 저는 더 이상 이런 인간한테 무시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돈으로 무시하니 돈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네, 제가 갖고 온 것만 가지고 갈게요. 그런데 아쉬워서 어쩌죠? 어머님이 본색을 숨기고 조용히만 계셨으면 우리 아빠가 오빠한테 건물 한 채는 줬을 텐데 이제 이혼할 거니 그럴 필요 없다고 아빠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님은 콧방귀를 흥 하고 끼며 이러시더군요. 미친년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혼당하기 싫으니 별 거짓말까지 다 하는구나. 인연이 여우인 줄만 알았는데 완전히 사기꾼 여자였어.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돈 없으면 가서 몸이라도 팔든지. 우리 형민이 뜯어먹지 말고 당장 꺼져. 어머님이 고함치는 동안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 엄마가 저 정도까지 막 나가는데 말리지도 못하는 모습에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렀습니다. 저 아줌마, 자꾸 거지. 거지 하는데 지금 누구 보고 거지라는 거예요? 아줌마가 내 재산 봤어요? 저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남편까지 귀를 틀어 막았어요. 저는 화가 사겨지지 않아 계속해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재산 말이요. 저는 강남에 건물 2채 있는 건물주예요. 제가 미친년처럼 발악하자 둘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그 아줌마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냐고요. 하지만 남편도 처음 듣는 얘기였으니 사실인지 알 방법이 없었죠.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둘을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줌마, 믿든지 말든지 내 알바 아니고요. 오빠, 이번 주 안에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해.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하자 아빠가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그동안 고생 많았고 됐다며 절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지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그 미친 아줌마한테서 연락이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진짜 건물주인지 뒷조사를 했나 봐요. 진짜라는 걸 알고선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그동안 돈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듯 행동하는 사람이
이제 와서 저한테 사과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전화 받지 않으니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얘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한 말 정말 미안하다. 네 친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진작 말하지 그러니 나는 또 우리 형민이가 힘들게 네 부모님 봉양해야 되는 줄 알고 걱정돼서 그랬지. 내가 심하게 말한 건 진심으로 사과한다. 너도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집에 얼른 다시 들어와. 형민이가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 결혼한 여자가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걸로 집 나가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보다 훨씬 오래 산 어른이니 어른이 사과하면 받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럼 기다리고 있으마. 저는 문자를 보자마자 답장도 안 하고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런 속셈이 빤히 보이는 문자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돈이 많은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와서 콩고물이나 타서 그런 거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건물이고 뭐고 본인 아들한테 갔을 건데 그놈의 입방정 때문에 순식간에 날아간 거잖아요. 정말 아주 샘통이었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자 그제서야 아빠의 말씀이 이해가 갔어요. 건물 얘기는 비밀로 하고 나중에 밝히라는 얘기요. 아마 결혼 전에 재산을 밝혔다면 저 인간이 본성을 숨기고 저에게 잘해줬겠죠. 뭐 하나라도 얻어먹으라는 심산으로요. 그럼 저는 거기에 속아서 좋은 분인 줄로만 알고 이것저것 퍼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 저 거지 같은 시모와 남편은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회사에도 찾아오고 친정에도 찾아왔어요. 정말 염치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결국 저희 아빠가 사설 경호원을 붙여주셔서 퇴근길에 저들이 접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건장한 남자들이 항상 같이 다니니 막무가내로 들이대지 못하더군요. 결말, 이혼, 그리고 해방 울고불고 하면서 저한테 소리치는데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얘야. 앞으로 내가 절대 험한 말 하지 않을게. 흙집을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 형민이 이혼은 안 되고! 불쌍하지도 않니? 형민이 얼굴 봐서라도 제발 앞으로 나한테 참견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할게. 간절히 부탁이다, 아가야. 불쌍한 척하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왔어요. 그러게 진작에 행동거지 고쳐먹고 사과했어야죠. 앞으로도 절대 그 인간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인간에게 가장 큰 벌은 제가 이혼하는 거겠죠. 눈앞에서 제 아들한테 떨어졌을지 모를 건물 한 채가 날아가는 꼴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낸 이혼 서류에 남편이 사인을 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이혼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둔 상태예요. 그동안 시모가 저에게 막말한 것들 제가 쥐도 새도 모르게 몰래 녹음을 해놓은 게 좀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저 인간들은 그냥 조용히 이혼해줬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걸 괜히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까 붙잡고 늘어지다가 이 꼴이 될 게 뻔합니다.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하던 인간이 돈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비는 모습 보니까 전 아주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동안 참지 말고 진작에 폭발할 걸 그랬어요. 몇 년 동안이나 참은 제가 좀 바보 같죠. 저도 남편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참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남편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이제 저는 곧 이혼녀가 되겠어요. 이혼하고 나면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니고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요. 어차피 건물에서 월세 나오는 것만 있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으니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되죠. 저는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오늘 부모님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쏟아내니 속이 시원하네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저의 싱글 생활을 응원 부탁드려요. 그럼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